예, 뉴스탑10이 뽑은 3위와 7위 얘기인데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짚어봤듯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봐주기 수사는 아니었는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부담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남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네. 이용구 차관 개인적으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 경찰서 검토해서 CCTV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근데 이 사과문에는 국민들이 좀 원하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메시지도 이틀 만에 나온 메시지인데 저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전송이 된 겁니다. 본인이 직접 언론 앞에 나와서 육성으로 한 그런 사과가 아니에요. 특히 이 문제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택시 기사분들이 분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서민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그런 정부인데, 어떤 면에서는 서민들에 대해서 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지금 단순히 문자 달랑 몇 문장 해서 사과할 일이 아니죠. 뭐 사법적인 심판이 어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정말 고개 깊숙이 숙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다시 한번 뭐 본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왜 못합니까? 그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사과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면 답니까? 요즘 아무리 문자가 일만했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법무부 차관입니다. 고위공직자가 국민들 앞에 사과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저는 사과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게 과연 진심 어린 사과인지 문자 3줄 딱 쓰고 보내면 이게 다 끝나는 문제인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용구 차관 이렇게 경찰의 향후 판단을 따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정도에서 종결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나는 당신과 신분이 다른 특권 계급이란 전제가 깔려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꽤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정읍 변호사님. 택시기사가 경찰에 폭행 신고했고 멱살 잡으며 행패를 보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용구 차관은 출석요구 통지 발송에 불응을 했고 그래서 내사 종결 처리가 됐다. 이게 거의 단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건데 어제도 저희 뉴스탑10에서 여러 변호사들께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거든요. 같은 질문, 이례적입니까? 아주 이게 이례적인 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수사 절차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사 결론도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자, 저게 만약에 일반 국민이라면 어떻게 될까? 일반 국민이라면 이제 이런 경우에 출석 요구서를 이렇게 발송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제 그 강제로 체포해서 이게 수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설령 택시기사하고 합의해서 철부 불원서를 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게 종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거는 이제 그 운행 중에 폭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2015년에 법도 바뀌었지만 법 바뀌기 전에 현재 판례에 의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전자 폭행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렇다면 이게 합의서를 내더라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소환합니다. 소환해가지고 이제 그 블랙박스를 한번 보자. 과연 이게 운행 중인지 일시정지 아닌지 이런 게 조사를 합니다. 합의서 내도. 그러나고 이게 블랙박스는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처벌할지 아니면 이게 내사 종결할지 그때 가서 결론을 내려야죠. 근데 저거는 통지서 보내고 불응하니까 합의서만 들어가니까 바로 아무 조사도 없이 내사 종결했잖아요. 이런 이게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절차와 결론이 모두 이게 부적절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의원님. 네. 경찰은 봐주기 수사 아니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건 조사 당시에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전직 고위공직자 법무실장의 신분은 몰랐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이용구 차관이라서 꼭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경찰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저런 정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다 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변호사 신분이라는 걸 알았다 하고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은 뭐 이용구 실장의 신분을 몰랐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이 운행 중이다였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공교롭게 2달 동안 택시 해봤습니다. 근데 돈 내기 전까지는 운행입니다. 멈추든지 말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술 취해서 내리지도 않는데 돈을 냈겠습니까? 그럼 운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사검증 서류를 제가 한번 이제 접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런 사건에 연루된 바가 있는지 자술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쓰게 돼 있다. 그렇죠. 폭행이나 이런 것에 연루된 바가 있는지 자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처벌을 받은 건이든 아니면 조사를 받은 건이든 자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고기영 차관의 사퇴로 인해 가지고 급하게 이번에 이용구 차관을 이제 임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징계위를 위해 가지고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한 다음에 임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철학인 다주택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된 거거든요. 집을 팔 것이라는 설명 하나 함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기본적인 인사검증에 포함되는 부분마저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걸 물었다고 한다면 이용구 차관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을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검증 시스템도 이번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본인이 자술, 뭐 자진납세 자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사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200가지 항목이 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가정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답하게 돼 있거든요. 이용구 차관이 만약에 그걸 자술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은 그것도 불성실했던 것이고요. 묻지 않았다면 인사 절차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청문회가 없는 차관일지라도 그렇죠. 그렇다. 예, 고위공직자 임용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다 합니다. 예. 두 분은 좀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고 본인이 어떤 이런 거를 자수를 안 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최 교수님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용구 차관이 아니었고 비슷한 택시기사 폭행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또 얘기 나오는 건 이걸로 징역 1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이용구 차관과는 좀 사례가 다른 거냐? 뭐 이런 반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사례는 처벌받았어요. 특가법 위반적 경우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운행 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를 보면 시동이 켜 있었느냐 꺼져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자가 내리고 안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면 택시 운전자가 하차를 해서 뒷좌석으로 갔더라도 운행 중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있는 차량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면 특가법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 폭행죄로 처벌하게 되는 일반 폭행죄는 서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거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예컨대 일반 폭행죄를 보고 운전 중인 차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건데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보려면 그럼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느냐 안 걸렸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상황, 즉 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아니면 멱살을 잡거나 뒷덜미를 잡거나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럼 이용구 차관이 탔던 그 택시가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이 이거는 본인들의 명예와도 연관된 부분이에요.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왜 그러면 일반 폭행죄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갔는지 하는 부분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 그게 있다면 바로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일 겁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블랙박스가 없다 이렇게 애초에는 밝히고 있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네. 경찰들이 영상을 봤는데 폭행 장면이 없었고 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어제 얘기인데 일단 블랙박스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참 묘하죠. 이런 사건이 할 때마다 꼭 블랙박스 이런 게 없습니다. 참 이게 택시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택시 기사분들 같은 이 블랙박스가 자신의 어떤 신변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요즘 일반인들도요, 이 블랙박스 수시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다 할 경우에 유일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게 바로 블랙박스거든요. 그렇죠. 요즘 블랙박스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성능도 좋아서 실내 녹음도 다 되고요. 앞뒤 다 촬영되고 정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걸 갖고 다닙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이 장면만 없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 이제 고발에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총괄적인 담당자 누구냐면 대검의 이종근 형사부장입니다. 아하. 누군지 진짜 아시겠죠? 이종근 2, 바로 그 부인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그 남편분이 이 사건을 어떤 면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용구 차관과 비밀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그 받았다고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하는데 예. 문제는 뭐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믿죠.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부인하고 또 남편 사이니까. 그리고 또 중앙지검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럼 이거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포렌식 해보면 나올 겁니다. 이 블랙박스 압수해서 포렌식 해보고 그다음에 이용구 차관 전화 압수해서 해보면 통화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경찰에 얼마나 많이 이제 소환 요청을 했는데 안 나가는 것인지 뭐 다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거 수사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주제 같아요. 저기 보면 10년차 개인 택시 기사는 요즘 택시는 대개 차량 전면 후면 내부가 동시에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는 채널 3개의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운행한다. 뭐 10년 차까지는 아니지만 이준석 의원님 2달 하셨다 그랬잖아요, 택시. 택시 운전하면요, 교육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시동 걸고 무슨 팀원이 단말기 켜라 그러고요, 블랙박스 확인하라 그러는 게 진짜 수도 없이 이상한 사례들 많이 열거하면서 그걸 가르칩니다. 아하.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을 너무 빨리 넘었다고 돈 내놓으러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건 블랙박스밖에 없다. 무조건 켜라. 길 돌아갔다가 나중에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켜라. 네, 그 다음에 술 먹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무조건 켜라. 뭐 돈 안 내고 튀는 사람 있다. 켜라. 이거거든요, 보면은. 예. 근데 그거를 택시기사가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경찰청에서 진지하게 사건을 접근했다 그러면요, 블랙박스에 삭제 기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일반 핸드폰 같은 경우는 포렌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은 덮어쓰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의 적극성을 보였느냐 한 가지 묻고 싶고요. 전 이 사건 전반을 보면서 이용구 차관이 다투는 지점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이 장관에 대해서 적용했던 도덕적 기준이 뭐냐면요, 그 당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그때 진도에서 체육관에서 워낙 경무에 시달리다가 옆에서 라면 한 그릇을 어떻게 먹는 장면이 찍혔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유족들이 슬퍼하는데 옆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질이 됐거든요. 한두 달 뒤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 이용구 차관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야당이 지적하기 전에 자기들이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차관 정도 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에 이게 맞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사 종결 이런 걸 떠나서 술 마시고 택시 타서 폭행한 것 자체의 사과를 좀 더 뼈저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월호 때 라면 먹는 건 안 되고 운전자 폭행은 된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서정학 변호사님, 이 얘기 저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결국 뭐 일부 보수 단체가 이용구 차관 고발했으니까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건 검찰이 그러면 본인들의 최초 판단을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찰이요. 경찰은 이제 그 수사의 주체가 아니고요. 수사의 이제 전 대상이 돼야 된다. 경찰은 이제 직무유기 혐의의 대상입니다. 경찰이 이제 그 스스로 내린 결론을 스스로 이제 뒤집을 수는 없고요. 저는 이번 사건은요, 이용구 차관 등이 전면 재수사하고 경찰까지 조사하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대리운전기사 운전자 폭행 사건을 해봤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합의를 하다 보면요, 보통 합의할 때 이제 블랙박스를 삭제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이게 합의 조건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제 그 운전기사가 삭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경찰이 만약에 삭제했다면 더 큰 문제고, 앞으로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블랙박스는 이게 반드시 되살리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나서야 되는데 경찰을 못 믿으니까. 근데 검찰도 저는 믿기 어려워요. 이 사건에게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대로 이종건 형사부장은 이용구 법무차관과 이제 단체 카톡할 정도로 부부가 따라서 이제 과연 제대로 지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조남관 대검 차장은 제대로 이게 지시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하겠죠. 하다못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까? 예.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권력형 수사. 이런 게 바로 회복하기로 손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요, 검찰이 제대로 나서서 경찰의 내사 종결 있잖아요. 예. 이 직무유기하고, 그 다음에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반드시 이 포렌식을 통해서 권력바스를 되살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수사 제대로 할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볼 거니까요. 오늘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용구 차관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해철 후보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2015년 6월 법사에서 논의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경찰의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게 예전 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가지고 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근데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최 교수님. 이 특가법 개정에 본인이 제일 나섰던 그 인물인데 당시 개정 때도 논란이 많았다. 이건 어떤 언급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게 어떤 언급이냐면요. 사실 이제 범위, 그러니까 정차의 범위, 운행 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얘기할 때 아마 국회의원들이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범위까지 집어넣을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를 보면은 사실은 정차 중에도 시동이 켜 있는 건 운행 중으로 봤어요. 그렇게 이게 시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내렸는데 그 기사를 폭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가하면 그것도 운행 중에 폭행으로 보게 지금 판례는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법을 개정하면서 특가법을 개정하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해철 후보자는 그 당시 2015년 법 개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어디까지 그러면 운행 중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후보자인데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고 이제 본인이 물론 경찰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행안부가 경찰의 어쨌든 관리 부서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이제 법사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 논쟁이 벌어질 때 원래 이 법은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고 당시 야당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이 당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아주 경론을 벌입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뭐라 하면 이 법 이제 현재 있는 법으로도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법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전해철 의원이 무슨 소리냐 이거 명확히 해야 된다. 왜 주정차라는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주로 폭행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주행 중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주정차 때 나중에 요금 줄 때 이때 많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원래 이제 그 운수사업법도 그런 게 있어요. 할 경우에 이게 어떤 명확한 어떤 법 규정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논쟁을 벌이다가 이 주정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당시에 법 개정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세게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 전해철 의원은 이 부분이 워낙 폭행이 이루어진 빈도수가 주정차 때 많다라는 사실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결국 넣은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용구 차관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옛날 법으로는 논란이 있어요. 옛날 법 같으면 아마 이용구 차관 사건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아마 운행 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게 운행 중이라고 볼 가능성이 명확해진 겁니다. 제가 이 위원장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설명을 좀 쭉 들어보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 오늘 내용만 전해철 의원은 당시 나는 그렇게 엄청 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당시 때 논란이 많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해철 의원 경찰들 공무원들은 이거 특가법 개정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나선 거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속기록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전해철 의원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 야당 시절에 이 전해철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특가법을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이용구 차관의 발목을 잡은 거죠. 택시 폭행 사건이 만약에 더 커지면 앞으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블랙박스 관련된 미스터리 논란도 있고요. 이용구 차관에 대한 사과 해명도 여전히 뒷말이 무성합니다.